자, 23년도 중등 3학년 플랜이죠. 국내 10개 자사고 진학 목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영어 잼 부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From certain death to possible death. 즉 확실한 죽음으로부터 죽을 가능한 죽음으로 뛰어라라는 거죠. 유조선 갑판 위에 불이 붙었으면 유조선 갑판 위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불 붙어 있는 바다로 뛸 것이냐라는 것인데, 유조선 갑판 위에 있으면 100% 죽는 거거든요. 이거 확실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바다 위에도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죽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몇 명이 생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possible death로 뛰어라 라는 겁니다. certain death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certain death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possible death로 뛰기 위한 전략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전략 우리가 해야 할 7가지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안이 필요하다. 첫 번째 질문을 해보자면 왜 자사고 진학 전략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가 자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금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네 1년 이후에 우리가 이 전략으로 1년을 잘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자립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하는 것은 입시 성적을 잘 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possible death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신앙의 이유로 지방대 진학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울대 학생들을 진학시킬 수 있는데 굳이 이게 막 신앙의 이유로 막 낮은 대학에 막 가고 그것만 가도 잘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요즘 대안학교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위에 있는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MOU를 체결해가지고 정말 못하는 아이들이 그 성적으로 못 가는 조금 위에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냥 실력으로 하면은 그 위에 있는 학교를 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신앙의 이유를 들이먹이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보낼 실력이 있으면 그 위로 갈 텐데 못 보내니까 이제 조금 나은 학교를 MOU 체결해가지고 가고 이걸 잘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검정고시 장점이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실력의 비어있는 실력을 메꾸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전국 단위 자사고는 왜 굳이 거기에 목표를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 우리가 가능하냐?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전국 단위 자사고가 정말 좋다면 우리가 입학 가능한지 실제로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플랜을 성공시킬 효율적 전략이 있느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걸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성공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성공하려면 아까 우리가 시간표도 있던 거 바꿔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자사고 진학 전략인가? 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검정고시로 입학 가능한 최상의 목표입니다. 여기 전부 검정고시가 다 열려 있어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검정고시로도 그것을 입학할 수 있도록 문을 조그맣게 열어놨더라. 그러면 우리도 검정고시로 몇 가지 준비만 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학 못하는 학교도 우리는 검정고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진학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표냐 국가대표냐 질문했을 때 선수의 역량이 비슷하다면 목표가
도대표인지 아니면 국가대표인지에 따라서 연습에 임하는 자세와 집중도가 다르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거는 국가대표를 노리겠다는 거죠. 그 수준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그 수준까지 공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어차피 목표의 크기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실력을 보고 에이 얘들은 뭐 도대표밖에 안 되겠네 아니면 뭐 지방 대표밖에 안 되겠네 라고 그 정도만 목표를 잡아놓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 이상을 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대표를 목표로 해서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만약에 그 역량까지 다 못 따라오더라도 물론 한두 명 따라오는 애들이 있겠죠. 못 따라오더라도 실력은 도대표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합격했을 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그 유리한 점을 몇 가지를 가지고 성공을 시킨다면 본인도 그렇고 학교에도 좋다, 성장 가능하다. 그래서 입시 결과를 내면 본인도 예상 밖의 좋은 학교를 가서 그리고 또 좋은 대학에 안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학생과 학교 모두의 성장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손해볼 것 없는 시도다. 이거는 실패해도 우리에게 남는 장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목표 성공 시에 오히려 그 획득할 시너지 효과가 크다. 학교는 분명히 이것이 잘 소문이 나면 이제 입시 성적이 좋으면 우리 물론 다른 성경적인 목표가 있지만 이제 눈앞에 있는 산이잖아요. 입시 성적이 좋으면 학교는 자립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대표에서 도 대표로 간다면 지역 대표 꿈꾸다가 도 대표할 역량으로 끌어올렸다면 이 도 대표까지 끌어올린 역량 가지고 3년 뒤에 뭐 올림픽 대표를 꿈꿔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자사고 준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사고 못 가고 일반 고등학교를 갔다. 아니면 우리 학교 왔다.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이때까지 끌어올린 게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갈 때 오히려 대학 준비하는데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을 효율 극대화를 시켜서 목표 실패해도 역량은 남는다. 그래서 차라리 도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도전해서 실패해도 이게 낫겠다라는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신앙의 이유로 지방대학 진학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대부분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왜 굳이 좀 나은 지방대를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얼마든지 선정해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못하니까 조금 나은 지방대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신앙이라는 이유로 공부 못해서가 아니고 신앙 그것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런 이유로 그런 목표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가고 싶지만 우리 실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 신앙생활과 성적이 반비례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신앙 좋으면 공부 못한다 공부 잘하면 신앙생활 잘 못한다 잘하려면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세 번 C는 좋은 학교 진학은 사치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지 왜 그래서 지방대학으로 진학을 시키는 건지 그러니까 대한학교 특성상 공부 잘 못하고 일반 학교 부정자들을 주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학교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 사치스러워 보이나? 그래서 자꾸 조금 나은 지방대학을 선호하는 건가? 그걸 목표로 두는 건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D는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있는 학생들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 지방대를 목표로 하자라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더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검정고시만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 학교라면 이 자사고 입학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중학교에서는요 생활 기록부도 빵빵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올해 성적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잘 써야 되고요 게다가 그 봉사활동도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검정고시 준비자들은 생활 기록부 필요 없어요. 게다가
올 A 성적이 아니라 검정고시 5과목만 95점 이상을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올 A 성적 맞는 것보다 훨씬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일반 학교는 요구를 하지만 그 검정고시 출시는 교사 추천서가 대부분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요구하는 데는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써야 되죠. 이것도 제가 충분히 아이들을 케어해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보유 학교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없어요. 자, 전국 단위 자사고는 왜 목표를 하느냐. 자,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전형에서 검정고시로 입학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시도를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각 잡고 준비하면 오히려 이게 더 우리에게 유리한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국에 10개의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전국 단위란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아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유명한 학교들을 다 지원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합격할 수 있다라는,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건 다음 문제고, 합격은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10개 학교 중에서 하나고는 군인 자녀와 다문화 자녀에게만 전국 단위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고 빼고 나머지는 서울 거주자에 한해서 전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모두 가능하다. 검정고시 일반 전형으로는 하나고도 다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가 10개 학교가 사실은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인데요. 이거는 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중학교 졸업 예정자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0개 학교다. 10개 중에서 지역 인재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 일반 전형은 10개 다 가능하지만 사실 지역 인재는 제외하고요. 이걸로는 못 갑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그리고 7개 학교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인데, 그리고 왜냐면 하나고 빠지고, 그 다음에 민사고도 빠져요. 그리고 김천고등학교도 가능은 한데 거의 뭐 안 받는 수준. 그리고 뭐 민사고도 받기는 하는데 뭐 거의 합격할 수 검정고시로는 받진 않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자, 사회통합 전형도 가능해요. 민사고, 하나고, 김천고를 제외한 7개 학교는 모두 검정고시 합격자가 사회통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굉장히 합격률이 높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사회통합이 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로 모집한다. 사회통합 전형은 뭐 한부모 자녀도 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의 재벌도 그 자녀를 사회통합 전형으로 보냈죠. 이혼하고 나서 외부모로 한부모 자녀라고 해서 가는 것을 봤죠.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얼마나 입학 가능한지 봅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0개의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경기 지역에 용인 외대부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지역, 전라 지역에는요, 강원에는 민족 사관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북 지역에는 이제 상산고가 있고, 전남에는 광양 제철고가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와 그다음 충청 지역입니다. 경북에는 김천고가 있고요. 경북에도 역시 포항 제철고가 있고, 충남에 북일고, 울산에 현대 청운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참고로
이제 23년도에 수능 만점자가 이 포항제철고와 그리고 울산 현대청운고에서 나왔죠. 자, 그리고 학교마다 좀 알아보면요. 광양제철고교는 이제 전남에 있는데 이게 지금 가나다 순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21년도보다 22년도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임직원 전형 외에 광양제철고교가 전남에 있는데 경쟁률 상승하더라. 그리고 지금 정부 2022년도 지금 그 추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김천고등학교는 경북에 있는데요. 경쟁률이 상승했고 경북 일반 전형 외에 22학년도 광희 단역으로 사회통합과 정원 외 모두 면접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천고등학교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여기는 받을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로 가능은 한데 합격자는 없는 뭐 이런 컨셉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제가 이제 제외를 시킵니다. 가능한 데서. 그리고 3번 민족사관고등학교도 강원도에 있는데요. 21년보다 22년도 경쟁률이 소폭 하락. 여기는 경쟁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파스테르라는 기업 하나가 이 민족사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통째로 다 갈아 들어갔죠. 그래서 그 기업 하나가 없어질 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세운 고등학교라 이 고등학교 하나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 돈이 많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여기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아니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 입학 전형 자체를 여기는 없애버렸죠. 네,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4번 아니죠. 자, 그 북일 고등학교 충남에 있는데요. 21년도보다 22년도 경쟁률이 상승했어요. 전국 단위 기회균 등 그리고 사회 다양성, 체육 특기는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이 괄호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경쟁률이 여전하다. 그냥 좀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상산고등학교 전북인데요. 21년도에는 1.84대 1, 22학년도에 1.89대 1, 경쟁률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지역 인재 남하고 사회통합 남녀가 서로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들어갈 수 이제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다. 자, 용인 외대부고 경기인데요. 21년도보다 22년도 경쟁률이 상승했고 여기가 탑입니다. 용인 외대부고 수시와 정시 모두 강한 학교다. 지금 이거는 우리 수시인데 자사고는 전부 수시거든요. 그런데 이 용인 외대부고는 수시와 정시 모두 탑 오브 탑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 실적도 가장 높고 여기는 경쟁률을 한 번도 떨어지지 아주 굉장히 제일 어려운 입학하기 제일 어려운 학교다라는 거죠. 뭐 미달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7번째 포항제철고등학교 경북인데요. 21년도보다 22년도 경쟁률이 다소 하락했어요. 뭐 임직원 전형 제외, 뭐 임직원 전형으로 많이 올라왔나 보네. 그리고 전국 1단위 합격자가 2배수가 되지 않아 전원 합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서울에 있죠. 21년도보다 22년도 경쟁률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고등학교 인천에 있습니다. 21학년도보다 22년도 경쟁률이 상승했고 매년 상승 추세네요. 일반 전형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다. 그래서 그리고 10번째 현대청운고교 울산에 있죠. 자, 21년도보다 22년도 경쟁률이 전반적 하락했죠. 23년 이공계 우수 인재 전형 신설 2단계 면접 평가 배점 70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했는데 올해는 여기서 수능 만점자가 나와서 아마 7번, 10번은 다소 하락했는데 올해는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개 자사고 입시 경쟁률과 입학 전형을 보죠. 모두 후기 모집이기에 12월부터 모집입니다. 12월 첫 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요. 자, 1단계 서류 전형이고 2단계는 면접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이 통과하면 그 다음 면접 전형이
보게 됩니다. 이때 에세이, 자기가 준비한 에세이 들고 와야 되죠. 자, 보면 모두 후기 모집이다. 그리고 원서 접수는 12월 첫 주부터. 그러므로 서류 접수 후에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단계 서류 전형이고 2단계 면접 전형인데 1단계 서류 전형은 내신 성적 올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출결까지 점수화 시켜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모집 정원의 1.5배 또는 2배 정도 선발해서 한다라는 거죠. 모집 정원이 만약 30명이라면 45명이나 60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나머지 자르고 30명 합격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는 면접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 전형인데 여기서 인성과 학습 수준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2단계 면접은 보통 독서 이때 이제 에세이 쓰면서 내가 어떤 독서를 했고 뭐 어떤 걸 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에세이를 가지고 면접관 앞에서 인성과 학습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은 그렇게 진행되죠. 자, 전국 단위 자사고 경쟁률 가나다 순입니다. 먼저 전남에 있는 광양 제철고를 한번 보죠. 21년도보다 22년 경쟁률 상승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남 전부 경쟁률 상승하면은 빨갛게 뜨죠. 근데 미달된 것이 포스코 임직원이 이제 살짝 1이 안 되네요. 미달됐고 경쟁률 올랐지만 1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일단 여기에 원서를 집어넣었으면 합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작년에 비해서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랐긴 하지만 1이 안 되는 이 네 가지 기회균등 사회 다양성 그리고 포스코 임직원이나 뭐 이런 것들 집어넣었으면 합격될 가능성이 있었다. 자, 김천구 경북이죠. 이거 제외할게요. 이거는 제가 받을 의사가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1이 되는 건 그냥 전국 단위밖에 없어요. 일반 전형만 빼고는 전부 미달입니다. 자, 민사고 강원인데 여기도 이제 제외를 하려고요. 경쟁률은 1.899고 여기는 그거를 그 검정고시 자체를 전형을 받지를 않더라고요. 자, 북일고 충남 21학년도보다 22년도 경쟁률 상승했는데 경쟁률 보시면요. 자, 1점 넘어간 거 1.67대 1인데 일반 전형만 이렇지 나머지 1 이하예요. 그래서 이건 작년에 비해서 올랐을 뿐이지 충남에 사는 아이들이죠. 얘네들은 일단은 지원을 했으면 합격이 됐다. 기회균등과 사회다양성 마찬가지고요. 정원은 72인데 21명 지원했으니까 이제 붙는 거죠. 체육 특기자도 15명 중에서 15명 했으니까 그냥 다 붙었고 총점 0.98이 경쟁률이네요. 경쟁률 보면 다 가능해요. 상산고 전북인데요. 자, 이제 뭐 그 전체적인 거 봤을 때 1이 넘어 2 넘어가는 것은 전국 단위에서 학교 생활 우수자 이게 전국 일반 전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센데 지역인재 남자가 미달됐고요. 지역인자는 23명 뽑는데 35명 와서 여학생들은 떨어진 애들이 있었고 태권도 남자도 역시 태권도가 세네. 다 이제 작년보다는 높아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태권도는 네, 6명 뽑는데 7명 와서 떨어졌다. 4명 뽑는데 10명 와서 6명 떨어졌네요. 자, 사회통합이 남자고 자, 사회통합이 여자인데 13명 뽑는데 남자 4명밖에 지원 안 해서 경쟁률 이제 쓰면 붙는데 떨어졌다는 거죠. 7명 뽑는데 5명밖에 지원 안 해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진 않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쓰면 붙겠다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쓰면 붙었다. 얘네들은. 그렇죠? 지역인재도 역시 쓰면 붙었고 사회통합도 쓰면 붙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글씨만 있는 게 아니죠. 작년에 비해서 오른 거는 빨간 글씨만 올랐다. 자, 그리고 용인 외대부고 탑 오브 탑이죠. 전부 빨간 글씨만 보이시죠? 1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 모두 강한 학교다 라는 거고 뭐 사회통합도 여전히 경쟁률이 높아요. 21명 뽑는데 31명이 지원하는 거죠. 1번은 뭐 용인 이제 지역 이제 84명 뽑는데 208명 지원해서 이렇게 높고 이게 이제 전국 단위죠. 그래서 결국 2.5대 1을 넘기더라. 네.
자, 포항제철고죠. 경북입니다. 경쟁률 보시면 역시 1.33 포항제철고인데 포항 지역 인재랑 이제 사회 통합 다 해가지고 지원자 정원에 비해서 사회 통합이 역시 낮네요. 그리고 포스코 임직원은 또 미달이고, 그래서 포스코 임직원도 작년에 비해서 올랐지만 경쟁률 올랐지만 여전히 1이 안 된다. 그래서 지원하면 붙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서울 하나고입니다. 하나고인데 여기도 이제 일단 지역에 살아야 가능하지. 이것도 경쟁률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에 있는 하늘고 일반 전형 경쟁률이 가장 높다고 하네요. 네, 이렇고 그다음에 인천 지역 인재, 뭐 하늘 인재, 지역 인재 해가지고 1.199 지역 인재가 미달이네요. 자, 지은 22학년도는 40명 뽑는데 35명 와서 미달. 근데 인천 지역에서는 역시 많이 왔네. 그리고 사회통합은 1.4대 0. 정원이 45인데 지원자가 63이라서 여기는 낮네. 자, 그다음 현대총구 울산입니다. 여기는 다 검정이네.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을 뿐이지 얘도 세요. 그러니까 1 이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사회통합도 14명 지원해서 14명 정원인데 18명 지원해서 떨어졌고 166, 네, 1.5대. 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얘도 이제 현대청운고도, 울산에 있는 현대청운고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겠다 라는 겁니다. 자, 전국 10개 자사고 입학 관련 전화 인터뷰 내용인데요. 제가 전화를 10개 학교 다 돌려봤어요.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봤냐면 검정고시 합격자 입학 가능한지, 그 학교 입학 가능한지, 그 다음 지역 인재도 전형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도 가능한지, 그리고 지원 점수 몇 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요즘 검정고시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실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가능한지 물어봤죠. 그래서 지원 점수는 올레이 받아서 95점을 받아야 되겠더라. 자사고는 다 그렇더라. 실질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전화 인터뷰 해봤는데요. 광양제철고 전남인데, 요거는 우리 가능해 놓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불가했을 때는, 이 내용을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가능합니다.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광양제철고등학교 김선남입니다. 네, 거기 광양제철고등학교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자녀 그 검정고시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네. 검정고시 합격자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검정고시로 지원하신다고요? 네네. 네, 검정고시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네. 혹시 성적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어느 정도 성적을 하면은 가능할까요? 평균 95점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95점 이상이시면 다 A세요. 네. 저희가 A로 산출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검정고시는 한 학기 성적밖에 이제 안 잡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세 성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다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5A이기 때문에 160점 만점이셔서 1단계는 무조건 합격을 하세요. 네. 네, 그래서 면접을 이제 40점 만점으로 학생 이제 면접 보는 거에 따라서 단락이 결정이 될 거고요. 네. 네,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혹시 검정고시 합격자가 사회통합 전형으로 같이 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도 검정고시가 가능하세요. 네. 네. 그러면 혹시 그 검정고시로 입학한 학생들 좀 있나요? 검정고시는 사실 해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이제 뭐 한 명 정도? 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그래서 광양제철고교도 전남에 있고, 이거는 지원해도 검정고시로 들어갈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이고 민족사관고도 이거 일반 전형으로만 가능하대, 검정고시가.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 안 되고, 그다음 북일고등학교 충남, 충남에 있는 북일고등학교도 제가 해보니까 이건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내고, 그 다음에 또 상산고등학교 전북에 있는 상산고등학교도 또 용인외대부고도 다 가능합니다. 요 두 개는 좀 들어볼게요. 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네, 검정고시 합격자 입학 가능한가요? 네, 중학교 학력 인정돼서 하시면 지원 자격 되세요. 그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역 인재 전용으로도 지원 동시에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역 인재 조건 보시면은 네. 전라북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이시거나 아니시면 타시도 전라북도 거주자인데 자율중원 다니시거나 전라북도 혁신 중시 이전 기간 조사 다녀거나 에 해당이 되셔야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주 지역에 살아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지원 자격 조건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검정고시 합격자가 동시에 그 사회통합 전용으로는 그 지원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되면 검정고시 합격자도 이 전용으로 가능한가요? 네, 제출 서류랑 지원 자격이 맞으시면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 글로벌 태권도 영역도 있잖아요. 네. 그 검정고시 합격자도 그 글로벌 태권도 이 영역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신 것들은 네. 지원 자격이 있으신지가 중요하신 거예요. 태권도는 태권도 사품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시면 가능하신 거고 사회통합은 사회통합 안에서 제출 서류에 따른 지원 자격이 가능하시면 가능하신 거예요. 아,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조건들이 다르신 거니까 네. 그 조건에 맞는 지원 자격이 되시면 지원이 가능하신 거예요. 네. 그럼 혹시 그 검정고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좀 있나요? 네, 사회통합 쪽에서 한 명 있으시면 그럼 혹시 검정고시 합격에 합격자가 그 뭐 최소 맞아야 되는 성적이 있나요? 7페이지 있으시잖아요. 원장님 적으시면 점수가 똑같이 일반 중학교 학생도 300점 만점이시고 네. 해당 학생도 그 점수 98점 100점이야 그 점수대에 맞으시면 300점 만점이시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문 헷갈리십니다. 아, 네, 좀 전에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네, 네, 거기 혹시 2차 면접 때 창의융합 면접 있잖아요. 네. 네, 그때 혹시 수학 문제를 낸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내시는 건 아니고요.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있으실 거고요. 창의융합이랑 인상독서는 다 공통문학 이후에 개별문학이 있으실 건데요. 네, 창의융합은 수학과학에 관련성 있는 공통문학이 있으실 거고 인성독서는 국어를 비롯한 인문학, 사회 이런 것들에 따른 공통문학이 있으실 거라서요. 네. 아, 그러면 그 수학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네, 제시자를 드려요. 그 제시자를 보고 해당 학생이 본인 생각 정리할 거고요. 네. 그 생각을 정리한 제시자를 들고 면접실에 들어갈 거고 몇 점이면 질문한 거에 따라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그 답을 꼭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과정이 중요한가요? 뭐 과정이나 어쨌든 결과이 잘 나와야 결과가 있는 거고 네. 본인이 따라서 이제 이 해당 학생이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도 중요하신 거니까요. 결국은 답을 맞추려면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산고등학교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맞춰주면 점수 내고 하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용인외대부고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용인외대부고입니다. 네, 뭐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 저기 혹시 검정고시 합격자 입학 가능한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우리 지역 인재로도 검정고시 합격자 입학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러면 혹시 검정고시 합격자가 사회통합 전형으로는 가능한가요? 네, 정확하니 사통으로 지원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검정고시 합격자도 학교장 추천서나 뭐 선생님 추천서 받아야 되나요? 추천서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그 성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용인 외대부고도 되게 깔끔하죠. 그래서 뭐 선생님 추천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성적만 그리고 와서 면접만 잘 보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자, 포항제철고등학교도 그 다음에 가능하고 하나고등학교 불가능하고 하늘 인천 가능하고 현대초공고 울산 가능하고 네 가능합니다. 자, 10개 전국 단위 445 중에서 가장 입학시키기 어려운 탑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네, 어려운 거는 용인 외대부고, 그 다음에 상산고, 하늘고, 현대총고, 그 다음이 뭐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북일고, 그 다음에 뭐 하나고, 민사고, 김천고는 제가 비우호적이라서 제쳐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합격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겠죠. 자, 일반 중학교 학생이랑 검정고시 합격자랑 누가 더 자사고 입학시키기 어려울까요? 어, 제 자녀 용인 외대부고 입학할 당시, 그러니까 탑 오브 탑이잖아요. 춘천 남중학교에서 1명, 그리고 춘천에서 2명 합격했어요. 그만큼 합격시키기 어려운 것이 용인 외대부고입니다. 하지만 사교육 없이 자력으로 입학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경험이 저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중학교 자원자가 합격할 확률은 한 35% 정도 된다면 저의 예상으로 검정고시자가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은 한 60%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중학교는 원서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생기부를 1, 2, 3학년 것까지 다 그 교사 선생님들한테서 잘 받아야 되고요. 성적도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성적을 모두 올 A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게다가 선생님 추천서, 뭐 교장 선생님 추천서 다 있어야 되고요. 자소서도 잘 써야 되고 면접까지도 잘 준비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중학교에서 이제 더 자사고 입학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검정고시자 합격자는요, 조건이 성적하고 자소서, 면접 준비만 잘하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성적은 검정고시를 95점 이상을 다 맞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점 맞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모의고사, 검정고시는 모의고사만 계속 치면 칠수록 성적은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만 쳐주면 됩니다. 면접 준비 잘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소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자소서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 스펙을 비교해 보면 일반 중학교가 준비해야 할 것이 더 많고 더 힘들어요. 생기부 준비하고요. 올해 성적 맞아야 되고 거기다 봉사활동까지 해야 되고 몇십 시간 채워야 됩니다. 교사 추천서 다 받아야 되고 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되죠. 근데 검정고시는 생기부 필요 없죠. 그리고 올해를 95점 이상만 다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대부분 없어요. 봉사활동도 필요 없고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됩니다. 그러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더 쉬운 걸 포기하면 되겠는가라는 거죠. 아래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입학한 제 아들 학생증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제가 가렸고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해보니까 시도를 안 해서 안 한 합격자가 거의 없는 것이지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일반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이걸 합격시켰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를 합격시킨 거죠. 이것도 합격을 시킨 경험이 있는데 덜 까다로운 것은 검정고시 합격자는 오히려 더 쉽고 그리고
제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용인 외대부고 오는 아이들 중에서 그냥 검정고시 만점 받고 들어왔다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들 들어갔을 당시에 뭐 성적 잠시 소개하면 이렇죠. 자, 아래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의 풀네임이에요. 용인 외대부고 입학한 제 아들 당시 중학교 성적입니다. 아, 8과목 평균이 98.5, 반 석차는 1이고요. 전교 석차가 330명 중에 4등이었습니다. 이게 중2 성적이었습니다. 자, 성적표 보시면은 잘 나와 있죠? 그런데 검정고시가 오히려 더 가능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불가등이라고 생각해서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아직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더 있다라는 거죠. 5과목만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는 8과목을 전부 올레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일반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많던 경쟁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아까 우리 아들이 1등한 게 아니잖아요. 전교 1등이 아니잖아요. 전교에 1학년 때 성적은 거의 뭐 전교 30등? 그리고 전교 4등까지 했는데 그러면 전교 1, 2, 3등은 어디 갔느냐? 왜 용인 외대부고를 지원을 안 했을까? 네, 자기들이 지레 겁먹어서 그냥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안 한 거지. 지원을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적대의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외대부고를 지원 안 했을까? 라는 거죠. 그럼 검정고시 만점은 불가능한가? 아니요. 올 95점만 넘어도 가능한데 만점이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올 만점. 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우리 검정고시 결과인데 나온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학교 얼마 전에 중학생들도 이제 검정고시 작년 22학년도 거 1차, 2차를 다 봤는데 만점 나오던데. 그냥 쉽게 그래서 쳐본 애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만약에 작년에 쳤으면 바로 만점 나왔겠죠. 자, 이런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있는 중학교 2학년 6명 있는데 23학년도에 전국 단위 자사고 합격이 가능하냐 봤을 때 이 학생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1학기 성적과 2학기 성적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성적 향상 추이와 태도 변화를 볼 때 저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한번 추울 경험이 꼭 다 있더라고요. 자기 성적의 지난 학기보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애들이 그렇게 많이 처지느냐, 뭐 제 아들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성적을 볼 때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애들 그 검정고시를 끌어올리면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선에 물려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오르고 여기서 뭐 이만큼 비슷하고 또 애들 여기서 다 올랐잖아요. 네. 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검정고시로 자사고 합격을 못해도 이 플랜이 유익한가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안 나오네. 그래서 합격을 꼭 못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남는 장사, 실력으로 볼 때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사고 합격을 목표로 잡고 합격을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최상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기에 동의만 해준다면
실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사고 마치 갈 수 있을 법한 실력까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플랜은 매우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 실력과 고교 입학 이후에 필요한 실력 간의 틈을 이 자사고 합격 프로젝트를 통해서 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력은 자사고 가서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 실력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사고를 목표로 해서 이 실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충분히 합격은 뭐 둘째 치고라도 그에 준하는 실력까지는 아이들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검정고시는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못하고 넘어간 부족 부분이 없도록 그 틈도 메꿔줄 수 있다. 검정고시 준비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10개 자사고 입시에 맞춰 공부한 것이 지렛대가 되어 어느 고교에 입학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종자 실력이 되어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 자사고 입시에 맞춰 공부하다 보면요, 그 커트라인 생각에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놓은 것이 지렛대가 되어서 자신이 앞으로 가야 될 고등학교에 가서 입학하고 나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가 이만큼 해보니까 되더라 라는 것만 가지고 가도 자기가 고등학교 가서도 실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종자 실력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PT를 마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생각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찬성하든 반대든 논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반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논리적인 데이터를 다 준비해 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더라도 왜 내가 반대를 하는지 논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반대를 하면 저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촉이 그래요, 내 필링이 그래요, 내 감이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자기 능력을 기준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못 보내는 거지 내가 못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플랜에 찬성을 한다면 전적인 지지와 전적인 권한을 주면 이것을 이제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찬성을 하지만 권한은 못 주겠다 이러면 이것도 못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남겨갈게요.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된 이유는 끝까지 달렸기 때문이다. 래퍼 스윙스가 자기 강연 중에 한 말이죠. 우사인 볼트가 빠르지만 만약에 결승전까지 달려가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끝까지 달려가서 자기 잘하는 것도 끝까지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